현직 검사가 도박 자금으로 1억 원 넘는 그림을 사서 영부인 측에 전달했다. 충격적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김건희 씨 측에 1억 원이 넘는 유한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됐습니다. 그는 그동안 김건희 씨 오빠의 부탁으로 그림을 대신 사다 준 것일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할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김 전 검사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흘러들어온 돈으로 그림을 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실제로 김 전 검사가 주변에 직접 그 돈으로 그림을 샀다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특검은 이 그림이 단순한 거래가 아닌 공천과 인사청탁을 위한 선물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역시 김건희 씨가 김 전 검사의 공천을 돕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공천에서는 탈락했지만 불과 넉 달 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에 올랐습니다. 현직 검사 시절부터 권력과 유착한 흔적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박자금 그림 거래 그리고 권력과의 거래 의혹까지. 김상민 전 검사의 구속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검찰과 권력의 위험한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십시오. 현직 검사가 도박 자금으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죄인 시대라며 장외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들어누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검에서는 소설을 창작하듯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현역 의원이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검 역사상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인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구속을 야당인께 죄가 되는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 겹치자 결국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집회는 이번 주 일요일 보수 텃밭인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불안 요소가 감지됩니다. 당 내부에선 수도권과 전국에서 인원을 모으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나왔고 결국 당원 동원력이 강한 대구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핵관 반대 세력까지 함께 모여 규탄 집회가 아닌 분열 집회로 비춰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도부는 사전에 피켓과 깃발을 통제하겠다고 공지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장외투쟁, 그러나 국민의힘이 얻을 건 결집일지 혹은 더 큰 분열일지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인 게 죄라는 주장, 그리고 대구에서 시작하는 장외투쟁. 하지만 국민이 묻고 싶은 건 단 하나일 겁니다. 이 싸움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인을 위한 것일까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 유착 의혹 그 핵심 인물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친윤석열계 핵심인 권 의원이 구속되면서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9월 17일 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특별검사 수사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약 4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특검팀은 160쪽 의견서와 130쪽 발표 자료를 제시하며 권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다이어리, 문자 메시지 등 구체적 물증에도 불구하고 권 의원이 혐의를 부인해 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차명 휴대전화 사용과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곧바로 불법 자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 발부 직후 권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이번 구속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며 특검은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번 구속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구속 특검 수사는 이제 더 깊숙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마저 막지 못한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의 연결고리는 어디까지 드러날까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십시오. 현직 검사가 영부인 일가의 집사처럼 움직였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앞서 보셨듯 특검이 확보한 진술은 김상민 전 검사의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만약 김 전 검사의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현직 검사가 아니라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처럼 움직였다는 또 다른 부적절한 논란. 김상민 전 검사가 직접 나서 1억 원이 넘는 그림을 대신 사달라는 부탁을 들어줬다는 사실, 특검의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림을 중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수차례 통화 기록과 주변 정황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던 김 전 검사는 곧바로 국정원장 법률특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하며 신임을 얻었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이 말은 곧 권력자 가족이 현직 검사를 비선처럼 심부름꾼처럼 이용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더 큰 논란은 그림 대금이었습니다. 도박업체 운영자에게 흘러들어간 돈으로 그림이 거래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공무원 윤리 위반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사가 아닌 집사법 집행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 김상민 전 검사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권력자의 사적 심부름까지 떠맡는 나라,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일까요? 아니면 검찰 전체의 구조적 문제일까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십시오. 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김건희의 법정 모습이 공개됩니다. 법원은 모레 시작되는 김건희 씨 재판과 관련해 언론사들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법원은 모레 시작되는 재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촬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될 전망입니다.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허용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진행됩니다.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언론사 관계자들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김건희 씨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달 12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김 씨는 저혈압 치료를 위해 구치소 외부 병원을 방문했는데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휠체어에 탄 모습이 일부 언론에 포착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피고인 출석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과 금품 수수 의혹이라는 중대한 혐의와 함께 법정에서 드러날 김 씨의 첫 공식 모습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 이번 재판은 단순한 시작일 뿐 그동안 감춰졌던 의혹과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까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십시오. 안경과 마스크, 그리고 수용번호 배지까지 법정에 선 김건희 씨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문으로 들어섭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씨의 첫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에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단 김 씨는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석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시작 전 법정 촬영을 허가했고 그 결과 구속된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국민 참여 재판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고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공소 사실을 밝히는 동안 김 씨는 시선을 떨군 채 서류를 살피며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편 특검은 김 씨의 매관매직 의혹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하며 수사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구속된 전직 영부인의 재판 그리고 이어지는 추가 수사. 김건희 씨를 둘러싼 진실은 어디까지 드러나게 될까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의혹 한복판에 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서는 100만 원 세뱃돈만 줬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60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공범으로 지목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통일교 총재의 구속으로 특검 수사는 이제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정교유착 의혹의 끝은 어디일까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십시오.